네, 안녕하세요. 자, 상호 모델링. 자, 영상 3편을 통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 그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색은 페인팅 기법으로 채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기법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페인팅 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이 물체 위에 3차원 형태로 색을 입히는 방법이겠죠. 네, 그다음 이제 채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상어가 가지고 있는 피부가 있잖아요. 그 상어의 그 스킨을 그런 사진들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투영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사실적인 이미지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거를 지브러시 자체에서 렌더링으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타 3D 프로그램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그 스킨을 소스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UV 맵이라고 하는데, UV 맵은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요, 이렇게 펼쳐 놓은 형태, 그러니까 전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박스가 있으면, 자, 박스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박스가 있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전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펼쳐 놓은 형태. 예, 그래서 이런 거를 UV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펼쳐놓은 형태에 내가 이 해당되는 그 면에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채색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같이 이 작업에 병행을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채색을 처음에 하기보다는 먼저 이 물체를 UV 맵으로 이렇게 펼쳐놔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unwra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unwrap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unwrap이라는 명령어는 자, 일단 자, 여기 G 플러그인에 요 메뉴를요, 좌측으로 도킹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UV 마스터가 있어요. 자, 이 UV 마스터에 unwrap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브 툴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의 레이어는 지금 이제 상어의 그 몸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unwrap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용량이 많을수록 계산도 느려지고요. 또 다운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의 레벨을 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 지금 지오메트리를 확인해 보면 현재 5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물론 얼랩을 누르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원본을 카피를 해서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지오메트리의 레벨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work on clone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원본은 사라지고 이제 사본 형태로, 이렇게 면이 적은 사본 형태로 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팔레트에 보면은 CL이라는 단어가 붙은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unwrap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unwrap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계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잘 펼쳐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플래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튼을 눌러주게 되면 면이 이렇게 정계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언플랫. 자, 요거를 어떻게 쪼개지는지 한번 애니메이션 기법을 한번 볼까요? 자, 우측에 자, UV 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항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모퍼가 있습니다. 자, 모프는 그 애니메이션 기법인데 뭐 A에서 A 다시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 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를 모퍼라고 그래요. 물론 걔가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는 그대로 일정하고 형태만 바뀌는 거죠. 뭐 달리던 뭐 말이 갑자기 자동차로 이렇게 변신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모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요, 이렇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렇게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 쪼개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더 이상 손 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범프는 펼쳤을 때의 그 어느 부분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게끔 범프가 있는 거죠. 범프는 이제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범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폴리프레임을 눌러서 어느 부분인지를 또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프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네, 그냥 기본값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잘 펴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체크 심을 눌러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얘가 절단을 했는지를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선은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랐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모퍼를 누르게 되면 그 빨간색의 선을 따라서 잘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자세한 Enable Control Painting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를 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잘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된 작업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 좌측에 Copy UVS가 있잖아요. 네, 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에 가서 원래의 원본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쵸? 예, 선택을 해보면 현재 5단계의 형태의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패스트를 눌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패스트를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 지금 언랩의 데이터가 이 원본으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플래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은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얘는 계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측에 자, 텍스처 맵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UV 맵도 열어주게 되면은 현재 UV 맵 사이즈는 이제 2048인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언랩이 진행이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전개화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0,0인데 보통 우리가 가로는 이제 x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로는 이제 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매핑을 펼쳐놓은 형태, 그러니까 물체를 펼쳐놓은 이 공간을 영일 좌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하지 않습니다. x, y로 하지 않고 x 대신 u라고 사용하고요. y는 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uv 좌표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z축이 있다면 요거 대신에 이제 w, 예, 그래서 uvw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w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uv 좌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 사이즈가 이제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이제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이제 해상도를 얼마로 줄 것이냐. 물론 고해상도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결과가 디테일한 결과가 좀 잘 나오겠죠. 해상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냥 2048로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텍스처 맵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뉴 텍스처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요거를 이제 눌러주고 이걸 눌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텍스처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폴리페인트를 가지고 이 텍스처 소스를 만들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만들었던, 그쵸? 언랩에서 만들었던 그
UV 맵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단계의 레벨에서 여기다가 이제 채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이제 간단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그 페인트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맵이 있습니다. 네, 이 텍스처 맵을 이렇게 끌어와서 자, 이미지 소스를 이제 가져올 건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임포트. 자, 제공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포토샵에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이 텍스처 사진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팔레트가 나오는데 이 동그란 팔레트는 자, 뭐라고 할까요? 이 텍스처를 이 사진을 뭔가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팔레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팔레트의 모임. 그래서 요 단축키가 있는데 키보드에 Z키 있죠. 예, Z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온오프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Z키. 그리고 이 사진 자체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Z를 눌러주세요. 자, Shift Z키를 눌러주면 사진 자체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Z키를 눌러주면 이 팔레트를 간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언제든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원 가운데를 선택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자, 스케일은 이 사진의 크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면 오퍼시티가 있죠. 이 오퍼시티는 이제 사진의 이제 흐림 정도, 그렇죠? 불투명 정도를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너무 투명해도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너무 선명해도 불편하겠죠.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자, 이 모델링을요, 이 사진에다가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포토샵에서 제가 이거를 좀 더 넉넉하게 그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어의 그 측면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옆 지느러미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거를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더 이렇게 확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화면 있잖아요. Alt와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 모델링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영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뒤쪽에 요 지느러미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은 퍼스펙티브는 항상 끄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Z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스포트라이트 레디우스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은요. 여기 지금 오른쪽 마우스 커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동글동글한 게 뭔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거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너무 크면은 좀 작업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Z키를 꺼줍니다. 자, 그러면 Z키가 꺼지면은 다음과 같이 요 좌표 그대로 플래너 좌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평면 좌표로 UV 좌표가 형성이 돼서 여기다가 채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채색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페인팅을 해주세요. 키보드에 페인트를 눌러서 해주시는 게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Z키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예, 얘도 좀 약간 키웠어요. 자, 채색을 하거나 또는 스포트라이트 이 기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culpting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네, 요 페인트 브러쉬를 눌러서 자, 여기다가 이제 스culpting을 하는데 자, 지금 스culpting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요 맵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입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처 온이 켜져 있게 되면은 작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채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초에 이 색을 흰색으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색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컬러 메뉴에서 필 오브젝트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흰색으로 처리하시고요. 자, 서브 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마치 색을 입히듯이 그대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은 Z키를 눌러주시고 이 스포트라이트 레디우스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에 맞게 채색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투영을 이제 시켰으면은요. 자, 이거를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위쪽을 이렇게 보면은 위쪽이 이렇게 사진이 UV 그러니까 평면 형태로 얘가 이렇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Z키를 눌러주고요. 이 상어에 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Z키를 눌러놓고 자, 이 상어 있잖아요. Alt키를 또는 이 맵,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 모델링의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요 상어를요. 자, 위쪽을 이렇게 여기를 이제 다시 또 채색을 해야 되니까 윗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Z키를 눌러서 요 사진을 여기에 올라가게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이 여기에 올라가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Z키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는 좀 영역을 좀 작게 해줄 것 같아요. 자, 스포트라이트 레디우스를 좀 작게 처리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채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늘어났던 거는 이제 없어졌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도 자,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Z키 자, 눌러서 요 하얀색의 영역이 이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좀 범위가 좀 작네요. 제가 좀 사진을 더 크게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Z키 요거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직접 원 안에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사진을 자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갖다 놓고요. Z키 눌러주고 자, 여기를 채색을 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범위가 지나갔네요. 자, 그럼 여기만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Z키 눌러주시고, 자, 또 위치 잡아주고, 또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그냥 뭐 페인팅을 해도 되긴 해요. 사실은 온오프를 끄고 그냥 페인팅 하듯이 이제 페인팅 하시면 되는데, 요 색상을 가져오시려면은요, 지금 여기 온오프를 눌러서 아예 사진 자체, 그러니까 Shift Z죠. 네, Shift Z를 눌러서 지금 사진을 아예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요 색상을 가져오시려면은 키보드의 C를 이용합니다. C. 그래서 해당되는 색상 위에다가 키보드 C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그 해당되는 컬러로 찾아갑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이잖아요. C키.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검정색 영역에도 C키. 이렇게 C키, C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위쪽 부분이 남았네요. 그쵸? 자, 위쪽 부분은 요걸로 그냥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잘 채색을 할 수 있게끔 맞춰 놓으시고요. 자, 온오프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Z키를 눌러서 요 사진을 자, 이쪽에다가 배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부분을 또 이렇게 투영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아래쪽이 조금 이제 어색해졌습니다. 자, 요 아래쪽이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요, 이 백페이스 마스크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뒤쪽에는 채색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일단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온오프를 꺼주시고, 자,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뒤쪽에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 백페이스 마스크를 끄고 작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빨강색이 색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기 전에 앞서 이 백페이스 마스크를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자, 브러쉬 쪽에 가보면, 자, 브러쉬에 가보면은 여기 이거 요거를 창을 좌측으로 아예 끄집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오토 마스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오토 마스킹을 항목을 열어주면은 백페이스 마스크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그때 UI 설정할 때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빼놨었는데, 이런 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자, 이렇게 뒷면을 마스크, 그러니까 칠하지 보호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 요거는 다시 그리고 Shift Z키죠. 꺼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활성화가 됐어요. 자, 다시 Z키를 눌러서 자, 요 사진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합니다. 완전히 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치를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또 다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스culpting을 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제가 스culpting이 입버릇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는 이렇게 채색이 안 되어 있죠. 자, 아래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채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Z키를 눌러서 자, 요게 또 회전이 됩니다. 회전.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로테이트가 되는 거를 요 그림에 이렇게 잘 맞춰서 자, 이렇게 살짝 걸쳐 놓고요. 자, Z키 누르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올게요. 자, Z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요 반대편도
자, 요거는 반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요, 그 풀립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반전이 돼요. 자, 요거를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채색을 할 수 있게끔 자, 위치를 잡아줄게요. 조금 번거롭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맵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오면 편한데,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거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이용하면은 스냅이 먹습니다. 자, 사진을 잠시 꺼주고요. 자, 이번엔 이제 C키. 네, 그래서 드로우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키를 눌러서 요거를 색깔을 뽑아낸 다음에 비슷하게 패턴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약간 얼룩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가 좀 자연스럽긴 한데, 네. 자,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자, 입 쪽이라든지 입 안쪽, 그쵸? 입 안쪽 부분을 네, 완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입 안쪽은 아무래도 이제 빨강색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요 영역만 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빨강색으로 이제 체인지를 한 다음에 자, 요 안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해야 되겠죠? 자, 요 뭉개지는 정도는요. 그 뭐 마스크를 씌워서 채색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뭉개주면요. 가장자리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도 살짝살짝 좀 터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짝. 네, 그리고 저 코 부분 있잖아요. 코 부분도 살짝 채색을 합니다. 약간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한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반전을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에도 자, 채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왕이면은 같은 색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자, 키보드의 C를 이용해서 여기를 색을 추출을 합니다. 자, 다시 와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이 영역만 네,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잇몸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다른 색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약간 리터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빨을 이렇게 꺼내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빨강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빨강색이 바뀐 이유는 요 색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이빨의 그 서브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하얀색으로 바꾸고, 필 오브젝트. 자, 요거는 컬러에 있는 필 오브젝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바깥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UI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걸 선택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흰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야. 눈 서브 툴도 선택하시고 필 오브젝트. 네, 미리 채색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자, 뭔가 여기가 좀 어색하게 이빨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약간 스커팅을 해볼게요. 3번 클레이 빌드업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가 네, 현재의 레이어는 여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커팅을 자, 해주십시오. 색상까지 같이 칠하고 싶으면요, 키보드 C키를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RGB를 같이 키세요. 그러면 G헤드와 RGB가 같이 섞여서 네, 이렇게 채색도 됨과 동시에 예, 스커팅도 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빨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채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잇몸이 되겠죠, 잇몸. 자, 그리고 이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 거칠어진 부분들을 예,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문질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페인트로 바꿔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네, 그럼 됐죠? 자, 그럼 다시 사진, 이거 물체를 다 불러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요. 빈 공간을 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 불러오세요. 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위쪽 부분도 아까처럼 네,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자, 위쪽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3번 클레이 빌드업 네, 클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 RGB와 G헤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커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C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그 주변의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잇몸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듯이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약간 그 노철 같은 느낌, 약간 울퉁불퉁한 뭐 노이즈 같은 느낌만 예, 적용한다.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페인트로 바꿔서 예, 다시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조금 더 볼이잖아요. 뺨, 그쵸? 이 뺨을 좀 약간 네, 이런 색상이 좀 들어가게 예, 처리를 해주십시오. 네, 많이 좀 부끄러워하네요. 홍조를 좀 띄어서. 자, 여기 아래쪽 부분도 예, 살살살살 네, 이렇게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상처난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자, 이런 데도 그냥 살살살살, 네, 이렇게. 핏기가 좀 있어야지 생기 발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네, 이렇게 이런 분홍 색상을 넣어주세요. 네, 살살살살 이렇게 타블렛을 이용해서, 네,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네,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상처난 부분과, 자, 아가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아가미 부분과, 자, 상처난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빨강색, 예, 요 C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사이즈를 좀 작게,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자, 이렇게 채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인텐시티를 좀 올려서 조금 더 진하게, 예, 작업을 할게요. 자, 요 사이를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이거를 제가 포토샵 자체에서 요 색상을 칠해 놓고 오면은 편하긴 한데 요 아구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렇게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아가미 안쪽을 이렇게 빨강색 계열로, 네, 이렇게 칠해 주세요. 네, 색깔 이렇게 빠져나간 거는 C키를 또 이용해서,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럽게 색상이 칠해져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네, 여기를 좀 뭉개줍니다. 자, 그럼 색상에 잘 이렇게 묻어나가죠. 자, 그럼 여기 아가미 쪽도 완성이 됐고요. 자, 영역을 좀 작게. 자, 그럼 여기도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상처난 부분들을 찾아서, 자, 이제 색을 또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흰색과, 예, 요 색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 부분은, 자, 키보드 이제 X를 꺼 주셔야 돼요. 그쵸? 예, 상처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이렇게 켜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꺼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작게 해서, 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진하게, 네, 이렇게 부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색상을 불러와서 또 리터치. 네, 이렇게. 그쵸? 네, 상처가 난 부분이니까. 자, 계속해서 나머지를요, 다 찾아서, 자, 요거를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요 부분은 빨리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화면을 잠시 제가 멈추고요. 자, 이 부분은 완성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잠시 멈출게요. 자, 상처난 부분들을요, 다 찾아서 이렇게 빨강색 계열로 이렇게 다 채색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저처럼 이렇게 다 찾아서 다 하셨죠? 네. 자, 그리고 일부 구간을 또 찾아서요, 또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쪽인데요. 자, 이쪽에 제가 좀 사진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C키를 눌러서 요 색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상처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좀 사진을 보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자, 이것도 X키를 눌러서 해야 되겠네요. 자,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안쪽에도 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렌더링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요 영역도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C키를 또 눌러서 요 색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없어지는 걸로 할게요. 다양한 C키를 이용해서 요 주변의 색을 가져와서 또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쪽 부분으로 와서 자, 검정색 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도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만 남겨놓고 다 하이드를 할게요. 네, 정면을 잡기가 어렵네요.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망점을 찍어 줄 겁니다. 좀 어두운 부분을 찾아와서 자, 여기에다가 좀 칠해 주고요. 좀 문질러 주고 자, 그 다음에 X를 끄고요. 이제 여기다가 검정색 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약간 얼룩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톡톡톡 찍어가면서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다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고 점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주세요.
자, 지 인텐시티 값을 좀 크게 해서 올려서 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얇아지게, 그리고 작아지게. 자, 코 주변 이런 데도 좀 많이 있네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해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게 무슨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얼룩인 건지. 네, 손가락에서 네, 쥐가 나는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손목이 좀 피곤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자,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동자는요, 그냥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 레이어 선택하고요. 네, 어두운 색으로 주고 필 오브젝트를 눌러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는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겨주고요. 자, 여기도 약간 누리끼리 한 색으로 있잖아요. 약간 누리끼리 한 색으로 네, 채색을 합니다. 자, X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노랗게 하지는 말고요. 요 끝에 부분만 네,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뒤를 다 해야 되겠죠. 예, 물론 이런 뒤쪽은 렌더링 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래도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완성이 됐으면 잠깐 세이브를 하고 넘어갈게요. 세이브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작업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고요. 자, GPR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GPR로 저장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작업했던 팔레트들이 예, 다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시 UV 맵. 자, 현재 사이즈는 204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맵에 와서
자꾸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New Texture, Texture On. 죄송합니다. 상어의 그 서브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New From 폴리페인트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클론 텍스처를 눌러서 요거를 익스포트 명령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PSD로 저장하셔도 되고 JPG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JP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크 샤크 디퓨즈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냥 OK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JPG 파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토샵에 가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OK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동자도 마찬가지죠. 자, 눈동자는 굳이 채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UV 맵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 이빨만 언랩을 또 사용해서 네, 가져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마찬가지 G 플러그인을 눌러서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언랩. 자, 이빨은 지금 뭐라 할까요? 용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언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튼. 네, 그럼 여기 막 이빨들이 이제 펼쳐진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와서요. 자, 그럼 언랩이 바로 완성이 된 거예요. 뭐 아까처럼 뭐 카피, UV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UV 맵을 확장하면은 마찬가지로 204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맵. 자, 여기도 New From 폴리페인트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채색이 없어졌군요. 아까 제가 요거는 그쵸, 이빨은 우리가 UV 맵을 안 만들었었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요거만 남기고 다 숨겨주고요. 자, 다시 한번 노릇끼리한 색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물론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가끔씩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안쪽은 크게 나오지 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쪽은 생략을 하고요. 자, 요 바깥쪽 영역만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확인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텍스처 맵을 들어와서 New From 폴리페인트. 네, 그럼 여기 채색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론 텍스처를 눌러서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자, 이쪽을 저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를 자, 이렇게 눌러주고 JPG로 바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저장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저장하실 때 자, 일단 텍스처로 잠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텍스처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넘기실 때는 이 UV 좌표가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립 V가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눌러서 반전을 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을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클론 텍스처 눌렀죠? 그 다음에 플립 V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 주시고 요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자, 그럼 아까 그 상어의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상어가 요거잖아요. 그쵸?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플립 V를 눌러서 반전을 시키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맥스나 뭐 키샷에서 불러드렸을 때 그 뒤집히지 않고 올바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의 이제 채색도 다 끝났어요. 그쵸?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동자에다가 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 언랩을 하셔가지고 지금 했던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완성이 된 것 같죠? 네. 이런 부분들은 뭐 포토샵에 가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요, 그 스포트라이트의 그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폴리페인트를, 그러니까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까지 입혀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를 다른 3D 프로그램, 그리고 뭐 키샷, 뭐 그런 렌더러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저장했던 거를 이제 가져오는 법, 그리고 렌더링 하는 법까지 할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키샷으로 넘기는 것까지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트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핑 소스로 만든 게 딱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다 익스포트를 하나씩 일단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익스포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 하나씩 저장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샤크라고 할게요. 저장. 네. 좀 데이터가 크니까 저장하는 시간도 좀 걸리네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가네요. 예, 폴리페인트까지. 자, 그리고 이빨도 선택하시고요. 또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써주십니다. 저장. 자, 그리고 눈. 익스포트 I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만약에 맥스로 넘기시려면은요, 여기 올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 세 가지 데이터가, 가져가게 돼요. 바로 맥스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우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작동이 되는데요. 이 고우지는 요걸 눌러주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맥스를, 물론 이제 이걸 사용하시려면은 그 프리퍼런스 쪽에 그 고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우지를 눌러서 그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아마 이 고우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인스톨하는 그 창이 나타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설정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버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눌러서 내가 어떤 여기도 보면은 맥스의 그 버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버전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자, 아무튼 우리는 키샷에서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각각에 있는 서브 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자, 하나씩 저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UV 맵과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뭐 다양하게 색을 입히는 방법, 그 다음에 언랩,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도 자,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